아이폰이 최근에 출시했지만 새로운 갤럭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갤럭시 S23가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내년 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3 소식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라인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갤럭시 S23는 전작과 동일하게 플러스, 기본형,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화면 크기는 기본형은 6.1인치, 플러스는 6.6인치, 울트라는 6.8인치로 S22와 동일한 사이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성능, 디자인 이런 것들이죠. 먼저 디자인을 보면 이번 S23에서는 디자인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22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카메라 섬이 있었는데요. 이걸 컨투어 컷 디자인이라고 해서 옆면 프레임과 카메라 섬이 마치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S23에서는 이 카메라 섬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S22 울트라처럼 후면에 렌즈만 붙어있는 디자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걸 플로팅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섬을 없애는 건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S22도 플랫한 프레임을 가지면서 이전보다는 아주 예뻐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S23에서는 물방울 디자인으로 통일된다고 하니까 저는 디자인에서는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 시리즈는 플래그십이잖아요. 플래그십답게 카메라 사양도 아주 좋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울트라 모델에는 무려 2억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2억 화소면 얼마나 좋아질지 사실 가늠은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20% 정도 좋아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 가장 고성능이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1200만 화소의 초광각과 2개의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도 탑재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아이폰도 48메가픽셀로 화소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게 카메라인지 핸드폰인지 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카메라에 치중하고 있는데 2억 화소 렌즈를 탑재한 울트라가 나온다면 성능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히 활용하기 좋겠다,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번 1억 800만 화소도 뭔가 거창했지만 거창한 만큼 극명한 차이? 그 정도 차이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번 2억 화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난번 1억 800만 화소처럼 차이가 그렇게 막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실사용에서 여러분들의 실망감은 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여전히 3개의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50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 200만 화소 높아진 1200만 화소의 렌즈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반과 플러스의 카메라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섬이 없는 디자인이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의 성능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22에서 GOS 논란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S23에서는 성능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전작보다 20%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발열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S23 울트라의 벤치마크 점수가 유출되었는데요. 일부러 공개한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긱벤치 점수를 보면 스코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 점수이면 아이폰 14에 근접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플러스 모델의 긱벤치 점수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싱글 코어가 1400점, 멀티 코어가 4800점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점수이면 멀티 코어 같은 경우 아이폰 13보다 조금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격차가 줄어든 건 맞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 멀티코어가 5000점이 넘죠. S22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A 1세대와 엑시노스 2200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냅드래곤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는지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S22의 경우 전체 물량의 75%가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고요. 나머지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이번에도 나눠서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모든 제품에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TSMC에서 전략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같은 스마트폰인데 성능이 다른 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한 가지 칩셋으로 통일시키는 건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샘 모바일은 S23 기본 모델에는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보다 낮은 수준의 진동 모터가 탑재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진동 모터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진동이 올 때 그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 갤럭시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갤럭시와 아이폰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폰의 진동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정리해보면 S23 기본형에는 좀 더 저렴한 진동 모터, 그리고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좀 더 좋은 모터가 들어간다는 소리인데요. 기존 S22의 경우 모든 모델에 동일한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소식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는 S22보다 더 좋은 진동 모터가 탑재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는 기존과 같은 모터가 들어가는데 기본형은 S22보다도 좀 더 떨어지는 모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진동 모터에 관해서는 S22보다 좀 더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은 기본형보다 좀 더 좋은 모터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S23 기본형의 출고가가 내려갈 거란 보장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하진 않았지만 가성비 버전인 갤럭시 S22 FE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갤럭시 S22 FE에 대한 소식이 슬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플래그십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찾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텐데, 원래 FE는 플래그십에서 중요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가성비 버전의 스마트폰인데요. S22 FE가 나오게 된다면 저렴한 모델을 찾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FE가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S22 FE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갤럭시 S23의 출시는 과연 언제일까요? 얼마 전에는 1월 초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2월달 출시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첫째 주에 언팩을 진행하고 2월 중순쯤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S22보다는 조금 더 빠른 출시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성통신 기능은 이번 아이폰 14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전파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삼성도 위성통신 기능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S23에 이게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스타를 통해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죠. 우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이리디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판 모델에 이 기능이 탑재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갤럭시 S23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